안녕하세요. 역사교과서 설명해주는 승빈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앞서 메소, 이집, 그리고 이제 인도와 중국 문명 함께 함께는 아니죠. 제가 교과서를 읽고 해석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편안하게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형광펜 칠하는 거 부분이 있으니까 교과서를 한번 복습해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인도 문명. 자, 가장 대단한 큰 주제, 핵심 개념이 되는 것은 붉은색으로 인도 문명 배우고요. 당연히 인도에 있겠죠. 인도에도 약간 북인도 쪽에, 요 유럽 이쪽에 있겠고, 위에 있겠고, 그리고 인도 문명은 망이에요. 망하고 누가 오냐? 아리아인이라는 민족이 와서 인도 문명 만든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자기네들이 인도를 지배합니다. 그게 이제 아리아인의 이동에 대한 그 내용이고요. 그 밑에는 모헨조다로에 대한 설명이 있죠. 이건 인도 문명에 있는 도시이고요. 책을 넘겨보면 페이지도 얘기 안 드렸죠. 이게 한 번에 보기가 어려워서 좀 그래요. 페이지는 25쪽부터 해서 지금은 이제 26쪽. 26쪽에 보면 이제 중국 문명 나옵니다. 뭐 당연히 중국에 있겠죠. 그렇죠? 근데 중국도 이제 황호강이라든지 창장강,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상하이 쪽 있죠. 상하이 쪽인데 그거보다 약간 내륙 쪽에 있겠고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그 여기 주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문명이 나오고 문명이 나왔죠? 시빌리제이션 나왔죠? 그 다음에 상나라가 나옵니다. 이게 최초의 나라예요. 중국 문명, 그 다음에 상나라,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몇 쪽이야 이거? 27쪽에 보면 주나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나라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크게. 이해되셨죠? 보자. 다시 그러면 처음으로 와서 인도 문명으로 와서요. 인도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를 배웁니다. 인도 문명이랑 아리아인 요거 배우는 거고 그래서 인도 문명은 일단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기원전 2500년 경경 세 번째로 이제 만들어졌다. 메소가 3500년경, 이집이 3000년경, 인도가 2500년경. 500년의 그 차이가 있죠. 어떻게 알았냐? 인더스 강에서 하라파라 모헨조다로의 이게 도시 이름입니다. 이걸 발견했대요. 뭐 죽은 자의 도시라는 명칭이 있는데 교과서 지도에 보면 날개글에 보면 모헨조다로와 하라파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인더스강. 인더스강은 인도의 북쪽인데 동쪽에 있을까요? 서쪽에 있을까요? 서쪽에 있습니다. 그렇고 요 지역이 계획도시다. 그러니까 도시국가잖아요. 문명은. 그죠? 그러니까 도시 아시면 되겠고 목욕탕이 굉장히 컸어요. 그만큼 발달했었다. 뭐 청동기 당연히 문명이니까 그쵸? 여긴 그림 문자. 그러니까 문자가 무슨 문자인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쵸? 표원 문자는 어디였었어요? 의미 표시하는 것은 페니키아, 그쵸? 베리카나 치킨, 그쵸? 그리고 뭐 상형 문자는 어디예요? 이집트죠. 그쵸? 갑골 문자는 그거는 이제 중국 아직 안 배웠구나. 그쵸? 그 중국이고요.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는요. 뭐 세기 문자죠. 이렇게 점토판 흙에다가 이렇게 새겨가지고 만든 문자. 그렇습니다. 인도 문명에서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교역했는데 여러분 인도에서 메소포타미아 가려면 동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인도 문명은 아까 인더스강이
서쪽으로 흐르는 강이에요?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흐르는 강이죠. 그래서 더 메소포타미아 가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배울 거, 아리아인. 선생님은 아리아인이 잘 뭔지 몰랐어요, 중학교 때.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음악 시간 때 지선상의 아리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베 마리아, 이거 아베 마리아구나. 이거 아니고요. 딴 거네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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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곡이거든요. 피아노이긴 한데 바흐라는 음악의 아버지인가요? 어머니인가요? 바흐가 아버지죠. 이분이 이제 그 만든 곡이 지선상의 아리아인데 이거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아리아이는요. 기원전 1500년경 나타났고, 그렇죠? 그러면 인도 문명보다 1000년 후에 나타난 거죠. 2500년이니까 인도는 1000년 후에 아리아인이 무슨 강으로 온 거예요? 인더스 강. 이게 동쪽에 있는 강이에요? 서쪽에 있는 강이에요? 서쪽에 있는 강이 있었죠? 이제 북쪽에서 이제 온 거예요. 인더스 강으로. 얘네들은 이제 유목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타고 뭐 그렇겠죠? 유목 생활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들이 인더스 강에 와서 점차 이동해서 그러니까 500년 후에 기원전 1000년경에는 겐지스 강까지 이제 가게 돼요. 겐지스 강은 동쪽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인도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강이 겐지스 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거기서 가서 일생에 한번 몸을 담궜다 와야 돼요. 근데 담궜다 오면 거기에 시체도 있고요. 왜냐면 시체를 어디다 뿌려요. 신성한 곳이니까. 근데 인도는 화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뭐 소똥 같은 것도 흐르고요. 그렇지만 신성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꼭 보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동쪽으로 이동한 거죠, 결국 아리아인들이.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인도 문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문명을 이기려면요. 처음에 세운 문명은 다 청동기 문명이잖아요. 근데 얘들은 다 이제 철계를 사용했다는 거죠. 철계 농기고 철제 무기. 철이 훨씬 더 단단하거든요. 청동기보다. 그리고 이제 원주민들을 다 죽이지 않고 이제 노예로 삼았겠죠. 농사짓게 하고 힘든 일 시켜야겠죠. 그래서 카스트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카스트 제도. 옆에 보면 이제 피라미드식으로 해서 보여요. 선생님 읽어보면 4개 계층이 있습니다. 카스트제는 브라만. 브라만은 이제 제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지금으로 치면 뭐 스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죠.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왕족 귀족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샤는 그냥 평민이에요. 평민. 수드라는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신분 간의 이동을 못하게 했어요. 아주 가혹하죠. 그러면 수드라가 노예인데 얘네들은 이제 브라만 같은 애들의 시종을 드는 애들입니다. 뭐 발 씻기 위해서 물 떠다주고 발 씻어주고 뭐 이런 그러니까 아주 천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원래는 인도 문명을 세웠던 원주민들인데 아리아인이 정복했잖아요. 인도 문명을. 그 과정에서 이들을 아마 수드라로 이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명이 공통적으로 신이 많아요? 아니면 유일신이에요? 그렇죠. 헤브라이만 유일신이고요. 나머지 거의 다 다신교입니다. 신이 많아요. 마리타, 신. 다산은 임신이 많이 하는 거죠. 생산이 많이 하는 거니까. 이는 다신. 그래서 이들은 태양, 물, 불들, 자연 현상을 다스리는 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그러면 이거 하이아키죠. 자신이 신과 가깝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던 거죠. 그게 아까 브라만입니다. 브라만이 제사를 담당하니까요. 그래서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고 이들을 경배하는 경전이 배다라는 것을 완성시켰대요. 완성.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브라만교입니다. 브라만이 아마 주도해서 브라만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름이. 그래서 지배급. 얘네는 왕족 귀족보다도 높죠? 그렇죠. 그래서 크사트리아 입장에서는 아마 불만이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왕보다 브라만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왕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모헨조다로 책 밑에 보면 모헨조다로가 여기 보니까 목욕장이 있는데 한쪽 길이가 11.7m하고 깊이가 2.5m네. 목욕하다가 죽겠는데요, 여러분. 거의 수영장입니다. 이쯤 되면. 그래서 이 도시는 배수관도 있고 되게 첨단 시설이죠. 옛날에 배수관이 있다는 게 물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잘 만들어졌는데 누구에 의해서 멸망한 거예요? 그쵸, 그 아리아. 그 지서성이 아리아 말고 그냥 아리아 있죠. 아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이들이 카스트 제도를 통해서 이 인도 문명 만든 모헨조다로 만든 사람들이 노예로 만들었죠. 그게 카스트제 그리고 수드라로 만들어 버렸죠. 그게 이제 아리아인들이 한 것입니다. 아리아인은 약간 피부가 하얗대요. 그리고 원래 원주민은 인도가 그 아열대 기후잖아요. 약간 덥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약간 검습니다. 그래서 피부 색깔에 따라서 나누었다 해서 카스트제라 그래요. 바르나. 이게 약간 색깔, 컬러라는 그 포르투갈어에서 유래됐다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요 네 개 말고도 아까 카스트제는 아까 뭐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샤, 수두라인데 요 네 개 계층 말고도 불가촉 천민이라 해가지고 진짜 답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시체 같은 거 있잖아요. 시체 처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된 그 빨래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 빨래 시키거나 뭐 그런 것들. 그 사람들 불가촉 천민인데 수드라보다 더 낮아요. 근데 여기는 없죠.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인도가 그래서 오랫동안 통합을 못해요. 이런 제도 때문에. 밑에 브라만 크사트리아만 좋지 밑에는 별로 안 좋잖아요. 그쵸? 그렇고 다음에 근데 우리나라는 뭐 과거 제도가 있었잖아요. 고려 때부터. 그래서 능력만 있으면 물론 다 되는 거 아니지만 어쨌든 신분의 허용을 인정해 줬잖아요. 능력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근데 인도는 그게 없었어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은 중국 문명입니다. 중국 문명. 중국 문명은 정말 네, 모든 걸 다 중국 거라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고조선도 그렇고 하지만 뭐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요. 봅시다. 일단 기원전 8000년경부터 기원전 6000경 사이에 신석기 문화가 발달했다. 이 신석기 문화입니다, 여러분. 청동 그 문명이 아니에요, 이때는. 그러다가 얘네는 기원전 2500년경 인더스 문명, 그러니까 인도 문명이랑 비슷하죠? 항어강. 항어강이 도대체 어디냐? 여러분 북경 아세요? 북경? 북경에서 좀 밑에 내려가면 큰 강이 있거든요. 거기가 항어강입니다. 물이 약간 항색이에요, 주로. 점토가 아마 65%가 아마 점토여가지고 거기에 물이 누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거의 천연 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됐나 봐요. 농사가 잘 되니까 잘 먹고 살 수 있었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그래서 문명이 발달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한 1100년 지나가지고 그쵸? 최초의 나라인 상이 나타납니다. 중국 문명 상이 나라 이름이에요. 상 또는 하라고도 합니다. 하. 아무튼 상이 세워졌는데 뭐 한자가 윗상이 아닐 텐데 아무튼 한자 중에 윗상이 있잖아요. 가장 위에 있다. 뭐 그렇게 연관해서 외워도 될 것 같아요. 가장 위에 있는 가장 처음 시작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아직 철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청동입니다. 이때도 청동. 그 밖에 뭐 나무로 농기구 만들었다. 청동은 왜 농기구가 없어요? 귀하니까. 또 하나는 청동으로 농사를 지으면 청동기가 휩니다. 딱딱하지 않아요. 철기보다. 그래서 휩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이때까지 농사기구는 청동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좀 유의해서 보셔야겠죠. 그리고 중국인들은
음력을 만들었어요. 태음력. 우리나라 달력도 옛날에는 음력으로 기준했었죠. 양력이 우리가 쓰는 게 다 양력이고, 그쵸? 그래서 설날이 두 개잖아요. 1월 1일 하는 신정이라 그러죠. 그거 이제 그건 태양력으로 이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양력으로 한 거고 달의 기준으로 한 것이 음력이잖아요. 그걸 뭐 1월 달이 되든 2월 달이 되든 그랬었죠. 그렇죠. 올해는 몇 달이었었지? 선생님 생각에는 네,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설날 언제였지? 아, 설날 올해 1월 29일이 설날이었었죠. 이게 음력 1월 1일이어서 그래요. 그렇고 설날 두 번이면 좋긴 하죠. 쉬는 날이 많아지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차피 방학이어가지고 쉬니까 그쵸.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학교 생활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장인이 되거나 뭐 그러면 그쵸. 설날 두 번이면 쉬는 날 많아서 좋은 거죠. 그쵸? 그렇고 그래서 이거 왜 했냐? 태음력 뭐 이거 농기구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제사에 도움이 됐다 그러고 제사가 왜 중요해요? 그러니까 왕의 권한은 다 지배자의 권한은 다 어디서 온 거라고 했다고요? 신으로부터 온 거다. 신권 정치 기억나시죠? 그렇죠? 왜냐면 하이아키니까 신성한 존재잖아요. 다 지배자는 하늘과 닿아 있는 존재여서 그래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은 신을 의미하는 거니까 난 신과 가깝다. 심지어 어느 문명에서는 자신을 신이라고 칭합니까?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신이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 중국도 마찬가지로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언제 지냈고 하고 달력을 만든 것은 태음력이겠죠. 그쵸? 농사는 이제 뭐 아까 석기나 나무, 청동기로 농기구 못 만듭니다. 만들 수는 있지만 도움이 안 돼요. 저수지, 이거 관계죠. 물 이렇게 지배했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읽어보면 상해 왕은 전쟁이나 제사 등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점을 쳤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린 뭘 하나요? 이제 스케줄을 이제 보죠. 그날 무슨 일이 있나 없나 중복되나 그쵸? 그리고 근데 여기는 점을 쳤어요. 이 전쟁이 승리할 수 있을지 또는 이게 좋은 날인지 이런 걸 봤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거 따집니다. 뭐 이사 갈 때나 결혼할 때 이때 뭐 손이 없는 날인지 좋은 날인지 그런 거 저 보긴 해요. 아직까지 뭐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고 내가 점을 쳤다. 점을 쳤어요. 자, 점을 어떻게 칠까요? 여기 보니까 거북이 등껍질 있죠. 딱딱한 거. 동물 뼈 있죠. 거기다 이제 기록을 했어요. 뭐 이게 이것도 맞아 긁었겠죠. 긁어서 아마 문자를 새겼겠죠. 왜냐면 종이가 없으니까. 그거를 불에 굽습니다. 불에 구우면 그 거북이 등껍질이 퍼지거나 아니면 오므라들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뭘 한 거예요? 이게 기린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이제 판단했다고 해요. 그걸 누가 판단했냐? 여기는 브라만이 없죠. 인도처럼. 제사장이 없죠. 제사장이 누구냐? 왕이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왕이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여기도 신권 정치가 될 수 있겠죠. 그 문자 있죠. 거북이 등껍질에 한 거. 갑이 거북이에요. 거북이 뼈. 문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갑골 문자인데 요게 한자의 기원이 된 거죠. 한자의 기원. 여러분 한자를 잘하시면 국어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의 70% 이상은요 다 한자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키워요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게 중요한 일에 있어서 점을 쳤죠. 그래서 여기 앞서 설명한 내용들이 이제 잘 나와 있어요. 갑골에 구멍을 뜯는다. 불로 지진다. 금이 간 모양으로 점을 친다. 금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오므라들었냐 갈라졌냐 따라가지고 그거를 왕이 이제 점을 친 겁니다. 그 결과를 이제 이게 갑골 문자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신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때요? 믿어야죠. 그렇죠? 그걸 판단하는 것은 누구예요? 왕입니다.
그래서 왕은 신과 가까운 존재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나중에 천자라고 불러요. 왕을 천자. 하늘천 자식자. 그러니까 하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된 거죠. 천자라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각골 문자가 오리지널 한자에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 각골 문자 요거 보면 네모난 모양의 가운데 이렇게 뭐 일자로 딱 그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오리지널로 치면 뭐로 볼 수 있냐. 한번 그려볼게요. 이건 그러면 날일자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날일자 이렇게. 날일자가 뭐예요? 태양이죠. 아니면 하루 이틀 할 때. 여기 달월이 있죠. 여기는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물이 흐르는 모습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물숫자가 될 수 있겠다. 그렇죠? 갑골 문자가 그래서 오늘날의 한자의 뭐다? 기원이다. 기원이. 그러니까 최초다. 한자의 최초의 모습은 갑골 문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있네요. 주나라. 그러면 중국이 보자. 중국 문명이 있고, 그다음에 상나라 있고, 그렇죠? 세 번째가 주나라. 이렇게 오늘 주나라까지 봐야 되는데 봅시다. 주나라는 기원전 11년경 상을 무너뜨리고 황하강 유역에 차지했었다. 나와 있고, 지도에 보니까요. 상나라보다 국토 면적이 한 2배 정도 또는 그 이상 이제 커진 게 보입니다. 수도는 호경입니다. 여기 호경 있죠? 호경에서 다른 지방으로 갈 때 좀 불편하겠죠.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 부근은 왕이 다스린다. 여기 그래서 주는 넓어진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수도 호경 지역은 왕이 다스리고 나머지는 왕족이나 공신, 공이 있는 신하입니다. 이게 제후로 삼아서 다스리게 하는 봉건제를 실시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먼 거리를 보낼 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같은 이건 뒤에 나오는 거구나. 어쨌든 교통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중앙에서 통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맡기고 지방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데 누구에게 맡겨요? 아무래도 자기 뭐 아들이라든지 동생이라든지 이런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맡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왕족에게 보냈고 또는 자신이 믿을 만한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겠죠. 공신, 공이 있는 신하들을 그들의 이제 지방에 땅을 줘요. 그리고 그들이 제후라고 합니다. 제후. 그러면 땅을 받았어요, 여러분. 뭐 제후가 왕의 뭐 셋째 아들인데 뭐 인천광역시를 받았다고 칩시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인천광역시에서 받은 이 친구는 왕에게 세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땅을 받은 대신 세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나 특산물을 바치고 또 뭐도 줘요? 군사도 내보내줘야 돼요. 대신 왕과 어떤 관계예요? 굉장히 가까운 관계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혈혈 관계라 그래요. 혈은 피입니다. 블러드. 그래서 피와 연결된 관계, 즉 아까 왕족이 그런 관계죠. 왕족 또는 아니면 피를 나누지 만한 어떤 공신, 신하들에게 이게 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여러분 사촌이나 뭐 이런 거 만나잖아요. 삼촌 만나시죠. 그쵸? 관계. 근데 여러분 8촌이나 뭐 12촌, 20촌은 안 만나죠. 무슨 얘기냐? 시간이 지나면 촌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겠죠. 그쵸? 그러면 아무래도 왕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그렇게 충성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더군다나 수도가 지방에서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간섭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후들은 점점 독립적인 세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과서에서는 주왕씨가 제후 간의 혈혈 관계가 느슨해진다. 이렇게 표현해집니다. 세금도 안 보내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수도인 호경에 있는 주나라 왕은 점점 힘이 약해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기원전 8세기경에 서북쪽의 유복 민족이 이 호경에 쳐들어와요. 그래서 당합니다. 근데 이때 주나라 왕이요, 좀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그 한 여자에게 빠졌는데 그 여자가 웃지도 않고요. 굉장히 차가웠대요. 그래서 왕이 차가운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 웃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주나라 왕이 이 미녀를 웃겨 보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는데 한 번은 그 봉화를 잘못 피웠어요. 봉화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까 이민족이 쳐들어올 때 위급할 때 봉화를 피우면 그 제후들이 군사를 데리고 이제 보내줬거든요. 근데 잘못 피운 거예요. 그래서 왔더니 잘못 피운 거야. 그래서 너무 허탈해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미녀가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 주나라 왕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렇습니다. 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실수였는데 두 번째부터는 의도적으로 거짓말로 봉화를 피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후가 또 갔더니 또 거짓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예 우리가 다 같이 봉화 피워서 가지 마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진짜 세 번째는 진짜 쳐들어왔어요. 근데 봉화를 피웠는데 어때요? 이제 제후들이 또 속지 않으려고 안 보냈는데 그만 이제 당하고 말았던 거죠. 그 주나라는. 그래서 이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이제 안 믿어요. 주나라 왕 이 명령을. 그냥 여자에 빠져가지고 정치 못하니까 저렇게 된 거다. 자기 잘못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리고 호경 수도는 이제 파괴되고요. 그래서 수도를 니양으로 옮깁니다. 낙양이라 하는데 한자로는 낙양이라고 하거든요. 낙읍으로 이제 옮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교과서에서는 9번째 줄에 기원전 8세기경 서북경 유목민족이 침입해오자 수도를 호경에서 동쪽 낙읍으로 옮겼는데 이때 왕신의 권위가 급격히 약해져서 그러니까 제후들이 이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권한이 없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이 왕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혼란에 빠져요, 사회가. 이거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보시고 그리고 아래의 그림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것도 빨간색으로 형광펜 해야겠네요. 바로 봉건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봉건제 그래서 봉건제는 앞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게요? 땅을 주면 왕이 제후들에게 땅을 주면 충성의 대가로 세금을 바치고 군사력을 파악하는 데 있었잖아요. 그게 이 여자분이 설명이 있죠. 그쵸? 그래서 세금과 군역을 납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남자분은 뭐라 그랬냐면 땅을 주었대요. 제후들에게 땅을 주었다. 이렇게. 근데 누구에게 줬다고요? 자기와 피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친척, 그러니까 왕족이죠. 공신 이런 사람들이 제후로 임명해서 땅을 주었다. 이렇게 됩니다. 다 칠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이게 안 지워지니? 이거 안 지워지는데? 어쨌든 네, 혈혈관계랑 땅을 주었고 제후는 세금과 군역을 이제 줬다. 여기 위에 왕이 있어요. 맨 위에 이 어느 나라 왕이게요? 주나라 왕이겠죠? 이 주나라 왕이 자기 뭐 동생, 아들 또는 공신인을 뭐로 임명한다? 제후로 임명한다. 그러니까 귀족이죠. 어떻게 보면 귀족으로 임명한 다음에 땅을 줘요. 그러면 제후는 왕에게 충성의 대가로 세금과 군사력을 제공합니다. 군사력이 군역입니다. 여러분 군사 군자의 역은 일할 역자예요. 그러니까 군사의 일이 뭐예요? 군대 뭐 이런 거 관련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왕에게 충성으로 이제 바쳐요. 근데 제후도 생각해보면 부하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자기가 다스리는 부하가 필요하잖아요. 부하들에게 월급을 물려줬어요? 또 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인천광역시를 줬다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인천광역시를 받은 제후가 어떻게 해요? 뭐 송도나 뭐 이런 데를 신하들에게 준 거죠. 그렇죠? 뭐 계양이라든지 이런 데를 주면서 또 뭐 해요? 마찬가지로 봉건제로 땅을 줬으니까 그 신하들은 제후에게 세금도 바치고 군대도 줘야 되고 그거를 경대부라 그래요. 제후의 신하들의 경대부라 합니다. 이런 제들. 그러면 제후 왕이 제후들에게 제후가 10명이면 경대부는 몇 명이 되겠어요?
더 많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모습으로 될 가능성이 무슨 모습으로 돼요?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됩니다. 피라미드 형식. 근데 이 관계는 다 무슨 관계다? 혈혈 관계다. 요게 중국의 봉건제입니다. 이해되실까요?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앙집권을 하게 될까요? 지방 분권을 하게 될까요? 이 분권제로 하게 되면 왕은 그냥 수도만 다스리죠. 서울시만. 그렇죠? 근데 제후제는 뭐 할 수 있어요? 자기 지방에서 통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방 분권적이라고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지방 분권.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조금 그쵸? 재판 때문에 중앙에서 정치를 잘 하기 어렵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대한민국을 다 다스리지 않고 경기도는 경기도 주지사, 도지사가 이제 다스리겠죠? 인천광역시도 인천광역시, 그죠? 시장이 다스리고 그렇게 지방은 지방의 일을 지방이 알아서 하는 거. 이게 지방 분권이거든요. 이게 이제 주나라 분권제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